네, 안녕하세요. 시와학원에서 군사통역 강의하는 강춘호 인사입니다. 오늘은 부사관, 육군 부사관에 대한 지문 가지고 음원 들으시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문 있는 곳으로 옮겨 보시겠는데요. 자, 육군 부사관들이 이제 임관을 하는, 격리를 하면서 임관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지문인데요. 이제 정리하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음원, 지문 등 다시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첫 번째 제목부터 정리를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788 Army non-commissioned officers have been inducted. And it's the largest number in recent 5 years. 이 부사관이 이제 장교 밑에, 그 다음에 일반 사병들, 중간에 있는 계급이죠. 부사관, non-commissioned officer, 그 다음에 NCO, 그리고 non-com, 이렇게 줄여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외에 다른 표현 방식이 또 있죠. 사병 중에서는 제일 높은 계급이다 그래가지고 사병을 나타낼 때 enlisted service member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 service member만 리더로 바꿔서 enlisted leader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부사관의 한 표현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large number 이렇게 이제 최다 숫자를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겠고 또 경제 증시라든가 그럴 때 이제 많이 표현하는 5년 내 가장 많다 그래가지고 5-year high 이런 식의 표현을 대체 표현으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관이죠. 지금 이 임관이라 그러면 장교를 얘기할 때도 이제 임관이란 말을 쓰죠. 똑같이 국어적으로는 부사관도 임관, 장교, 일반 사관도 임관. 국어로는 그런데 영문에선 이 부사관이 일단 커미션, 장교 쪽에서 임관을 커미션으로 쓰는데, 영문에서는 그게 안 되죠. 국어로는 둘 다 똑같이 임관이라고 썼지만, 이 사람들은 장교 쪽에서는 임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부사관 명칭 자체가 non-commissioned로 되어 있기 때문에, non-commissioned한 이 사람들이 커미션을 임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문에 다른 데서 캡처한 장면 이렇게 보시면 inducted라는 말을 씁니다. 부사관 쪽의 임관은 inducted non-commissioned officers 이렇게 쓰거나 inducted into the NCO Corps 이렇게 해서 부사관단이라는 거에 induct 되는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사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하사관은 옛날에 이제 부사관을 칭하던 호칭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는 공식적으로 쓰지 않기로 되어 있는 말인데 아직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사관이 정식 용어라는 거. 자, 그리고요. 장교 쪽에 이제 임관이라고 이렇게 커미션을 썼는데 장교가 아닌 사람이 아닌 전차라든가 장비, 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커미션을 쓸 때는 취역이라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차 취역, 취역한 전차 이렇게 정리를 같이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들어보실까요? 육군이 5년 만에 가장 많은 부사관 임관자를 양성했습니다. The Army has trained and groomed the greatest number of inducted NCOs in 5 years. 양성이라고 해서 이제 잘 교육시키고 키워내는 그럴 때 쓰는 얘기죠. 트레이닝 그룸 이렇게 군에 쓰는데 그룸만 이게 쓰게 되면은 이게 또 조금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외모를 잘 가꾼다는 원래 그런 의미죠. 그루밍 그래가지고 군에서 그루밍 스탠다드 이런 말을 보시게 되면 그게 외모 관리 단정화라고 하는데 군에서 외모 단정화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양성에다 같이 쓰실 거면 트레이닝 룸 이렇게 그 추천을 드리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뭐 faster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트레이닝 룸. 그다음 양성 대신에 이제 배출이라는 말이 있죠. 국어적으로. 뭐 졸업자를 배출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누군가를 교육시켜서 만들어서 내놨다는 세상에 그런 의미로 쓰는 대체어로는 괜찮습니다. 프로듀스라고 그러죠. 뭐 군사든 아니든 프로듀스나 터너 배출. 전투력의 중심은 곧 사람인 만큼 급여 인상과 직업 안정성 보장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As the centerpiece of combat power is the personnel, they are reportedly pursuing a measure to guarantee the raise of their pay and stability of their occupation. occupational stability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직업. 자, 그리고 급여라는 말은 적재하는 경우에 salary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이 salary는 여기서 급여할 때 봉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돈 봉급 salary 플러스 급여라고 해서 이게 플러스 알파 뭐 복리후생이라든가 뭐 제외 어떤 수당 있죠? 재반 수당 등 이런 것들 다 합친 말 그거를 주로 미국 사람들이 군인, 비군인 다 막론하고 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추천드리고요. 안지연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So our reporter has been to the site. 자, 그리고요. 여기 잠깐 제가 링크 하나 걸은 거 올려드렸는데 잠깐 보시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페이가 있죠. 이게 전체적으로 나타낼 때는 급여라는 의미로 민간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지금 어떤 구체적인 군인 활동 같은 걸 하고 나서 이게 페이를 주죠. 예를 들어 retention pay 이러면 이게 복무 연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군인들. 복무 연장을 한 그 항목에 대해서 별도로 책정해서 주면 이게 allowance처럼 수당이 됩니다. allowance처럼 수당. 그거를 구분 잘 해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직업 얘기가 나왔었는데, 군인이라는 직업 외에 이제 각자 맡게 되는 보직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럴 때는 이 보직을 position, 그 다음에 정식으로 billet, 이런 표현을 씁니다. 32,000 billets over 5 years 이렇게 해서 육군이 이만큼을 보직을 삭감하겠다라는 미국 defense.com 지의 이 보도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정리를 같이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so our reporter 안재현 has been to the site. 이 현장 잠깐 보시면 건설 현장 있죠? construction site, 그다음 범죄는 crime scene,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현장 지도 이럴 때 볼 수 있는데 field guidance를 이제 쓰죠. 주로 field를 쓰는데 이 field는 군사 쪽에 쓰면 또 야전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군인들 군사훈련을 한다든가 어떤 작전을 한다든가 그럴 때 현장은 scene을 쓰는데요. on scene commander 현장 지휘관 하는데 지금 이 소식은 군인 관련 얘기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의 현장은 방금 얘기 드린 군사활동,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거라고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현장 얘기죠. 현장에서 행정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이트를 일반적인 걸 썼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라고 하는 이런 부사구가 나올 때 on the ground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상이 진짜로 땅 위 있죠. 지상이 되기도 하고 현장 어떤 일이 벌어진 바로 그곳 현장의 의미로도 씁니다. 그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사관들이 연병장에 도열했습니다. The large number of newly minted NCOs lined up in a unit training ground
and the number is 5-year high, the largest number in 5 years. 자, 신임, 여기 아까 했던 거 적용하면 새로 임관한, 그래서 newly inducted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동전 조조할 때 쓰는 민트라는 말이 있죠. 그걸 가지고 양성의 의미로 많이 씁니다. 새로 길러냈다는 의미로. 그래서 부사관이 됐던 뭐 신병이 됐건 뭐 장교가 됐건 그럴 때 newly minted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여기다 써본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규모는 지금 여기서는 부사관들의 수죠. 근데 이 규모 하면은 뭐 스케일 같은 것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규모가 경우에 따라 다르죠. 지금 여기서는 이 사람들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number 내지는 figure 이렇게 해줘야 되겠는데 경우에 따라서 뭐 그 건물의 규모라든가 그럴 때는 스케일 이런 것도 쓸 수도 있는데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구가 잡히죠. 부대에 10만 병력 규모의 부대다. 그러면 여기를 미군이 있을 때 가만히 보시면 간단히 100,000 strong unit 이렇게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end strength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미군이 쓰는 말 중에 그럴 때 거기서 strength가 병력 규모를 얘기하고요. end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쓰면 특정 회계연도 fiscal year 연도 말 특정 회계연도 말 기준 총 경력수를 end strength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연병장은 일단 그 훈련장 거랑 똑같은데 특정 부대에 딸린 그 훈련장을 연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유닛 이렇게 부대라는 의미를 추가로 해서 넣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사관 임관식에선 오랜만에 19발의 예포가 울려 퍼집니다. And in the NCO induction ceremony, a 19 gun salute rings out in a long while. 19발의 예포,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국가적으로 외국 귀빈 원수가 방문한다든가 그럴 때는 최대의 예우를 갖춰서 이제 이 21발을 쏘게 되죠. 그게 이제 최대 예우를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로 21 gun salute 이렇게 이제 표현을 잡아줍니다. 26일 육군 부사관 학교에서 김규화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26-1기 부사관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On 26th at the Army NCO school, the NCO induction ceremony was held for the first class in 2026, and it was hosted by the Army Chief of Staff 김규하. 학교, 이 사관학교 뭐 그때 아카데미를 쓰고요. 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어쨌든 사관이기 때문에 똑같이 아카데미로 가는데 그 외에 포병이라든가 뭐 보병학교 따위는 스쿨로 가시고요. 자, 그리고 26-1기라고 할 때 이 기수를 또 구분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부사관 학교를 같은 기수로 졸업을 한 거죠. 사관학교 나오듯이. 그래서 여기서는 클래스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훈련병들 있죠. 훈련병들 이제 각 육군도 그렇고 막 각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나오잖아. 그런 거는 정규 학교를 졸업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한꺼번에 어디죠? 공장 같은 데서 생산 처리할 때 한 묶음으로 처리한다고 할 때 쓰는 batch라는 말을 이쪽에선 씁니다. The first batch of trainees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 26는 2026년도에 1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수, 첫 번째 기수. 이번 임관자는 모두 788명.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A total of 788 were inducted at this time, and it's a 5-year high. 지난해 연간 총 임관자 3,100여 명의 약 25%에 해당한 수치입니다. And the figure accounts for about approximately 25% of about 3,100
NCOs inducted last year. 최다 규모의 보사관 임관에 맞춰 육군은 보사관 정책 추진 방향도 밝혔습니다. In time for the induction of the largest number of NCOs, the Army unveiled a direction to for pursuing measures for non-commissioned officers. 이제 맞춘다 그랬을 때 어긋나지 않게 이 내용적으로 이제 맞추는 그럴 때 있죠. 그럴 때는 in line with라든가 align 그 동사를 써서 잘 정렬하듯이 맞추는 그럴 때가 되는데 지금 여기선 내용상 이 임관이라고 하는 이 행사가 일어난 이 시기에 맞춰서 이 방향을 밝힌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의 개념으로 봐서 in time for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우리나라 올해 첫 부사관 임관 소식 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